두 가지만 협의하면 되거든. 언제, 얼마. 이 집 비워줘 하러 갑니다. 소행님, 네.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명도가 진행된 게 있어서 명도를 진행하러 갑니다. 명도가 뭐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낙찰 받으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내 집이니까 이 집 비워줘 하러 갑니다. 근데 안에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안에 사람 없으면 이제 집행을 해야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미 협상할 거 다 하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사비를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그 협상은 전화 통화나 문자로 하고, 오늘은 서로 돈 줄 거 주고 그리고 집을 인도받는 날이죠. 그럼 만나나요? 네,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안 껄끄러워요? 그렇게 만나면? 처음엔 그랬거든요. 무서웠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집을 뺏는 느낌이잖아. 근데 그들도 이미 경험을 해온 게 있으니까 아니 경험을 해온 게 있다고요? 이제 자기가 코너까지 몰렸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걸 알아. 그걸 또 법원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또 보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소행님은 뭘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하죠. 이삿짐 다 싸서 나간 다음에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집을 받게 되고요. 집을 받으면 이제 서로 약속했던 이사비를 주고 인도 과정이 끝나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살 곳으로 가고, 저는 이 집을 받고, 그러면 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노원구 하계동입니다. 저희 노원구 자주 오네요. 전국으로 돌아다니시게 될 거예요. 아이고 고생 텄어 이제. 갑시다. 낙찰받은 집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창고가 있어요. 창고. 지금 이사를 다 가버리셔서 여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창고로 쓸 수 있습니다. 집도 한번 구경해 봅시다. 27평형 아파트고요. 여기는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6억 6천에 낙찰 받았어요. 시세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7억 중반, 초중반 뭐 이 정도. 완전 싸게 받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싸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6억 6천에 받았는데 7억 얼마면은 1억 버는 거잖아요, 팔면. 1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세금이랑 이것저것 제하면 한 3, 4천, 4, 5천 정도? 얼마 안 되는 수익이긴 한데. 아니 이걸 얼마 안 된다니요. 저 3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예, 지금. 예, 예. 제 전재산만큼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1억 이상 들어가죠. 왜요? 이거 낙찰받아서 진행할 당시에는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6월 27일 전에 이제 자소가 끝난 거라 시기가 딱 좋았던. 자서가 뭐예요? 자필 서명이라고 해서 대출 받기 위해서 서명하는 게 있거든요. 뭐 대출 잘 갚겠다. 그래서 한 8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KB 시세 대비해서 진행했으니까 한 85%, 무슨 80%. 시세요? KB 시세, KB 국민은행의 KB 시세. 그게 약간 기준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KB 시세 중간가가 물건의 가치, 담보 가치를 적어가는 기준처럼 돼 있어요. 중간가가 뭐예요? 가격이 형성되면 하한가, 중간가, 상한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니까 그게 뭐예요? 집들을 보면 가격이 싸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비싸게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1층하고 로얄층하고 똑같은 가격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1층은 싸게 형성돼 있겠지. 그럼 로얄층은 비싸게 형성돼 있겠지. 그래도 로얄층을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간 더 지불하고 로얄층을 사겠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가격이 형성돼 있는 곳과 아래쪽에 있는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게 서로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한가, 그리고 중간가, 상한가 이렇게 나눠요. 거기서 이제 중간가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대부분 담보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얄층 사고 싶으면은 대출이 덜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매 낙찰은 하한가보다 더 낮은 상태로 이제 낙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크죠. 은행에서 보는 가치는 10억인데 그래서 7억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이걸 8억에 낙찰 받으면 그래도 7억까지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몰라요? 내가 8억에 산다는 걸? 알죠. 아는데 담보 가치는 그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게 맞으니까, 그건 이제 결정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명도를 끝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투어 한번 해주시죠. 27평. 뭐 방이 집이라고 해서 항상 똑같아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화장실이 안방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실에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수리가 뭐 싱크대 정도 바꾼 거 외엔 수리한 게 없어서 뭐 일반적인 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벽지 막 뜯어져 있고 사람이 살면 그렇죠. 수리 안 해도 돼요? 이 물건은 수리 좀 손 좀 보고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리하는 것도 다 사비로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공비가 어디 있어요? 다 삽이지. 일단 곰팡이나 누수는 적이 많지 않아서 집은 양호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여기는 로얄층 아니에요? 아, 여기 같은 경우에 4층이라 로얄층이라고 보기엔 힘들고요. 저층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집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일단 수리를 하고 수리한 물건으로 팔 예정이라서 수리비 견적 보고 그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잡아놓은 건 7억 초? TV에서 보면 막 낙찰 받고 집 들어갔는데 막 다 깨부셔놓고 막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명도를 잘 못했을 경우,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했을 경우, 성향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못 갖는 거 너도 못 가지게 한다, 악감정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협상을 잘 하면 잘 이해시켜드리면서 협상은 어떻게 해요? 이제 2가지 정도를 협상을 해요. 이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달라, 또는 이사비를 이만큼 도와달라, 이 2가지를 협상하는데, 그 2가지를 적정한 시점에 나한테 맞는, 처음에 내가 계획 잡아놓은 대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상대방은 오래 있고 싶고 많이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빨리 내보내고 적게 주고 싶겠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해야죠.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밀당. 연애 해보셨잖아. 그럼요. 내가 한번 연락했으면 상대방 연락 기다리는 거잖아. 당연하죠. 또 연락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 내가 근데 왜 명도는 잘하는데 연애는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거를 계속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류처럼 이제 합의서, 뭐 인도서 이런 거는 이제 서로 교환하고, 오늘도 이제 이사비 드리고 보내드렸거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잔금 내고 한 달 만에 명도가 끝난 케이스고요. 빨리 끝난 거예요? 네, 이분이 원칙주의자 같으셔서 되게 책임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 가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사비 협상도 잘 됐고 이사 일자 협상도 잘 됐고 원만하게 해결된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 이사 가고 연락 안 해버리면 이 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법적 조치는 계속 해나가고, 뭐 기어코 연락이 안 되면 법적으로 진행해야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다 가셨잖아요. 다른 데 이사 가보면 이제 경매 당해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다 버리고 가거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엔 깔끔하게 이사를 가신 걸로 봐. 성격이 딱 나타나요. 책임감 좀 있으시고 할 일은 하시는 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엔 명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 소행님이 해본 제일 어려운 명도는 뭐였어요? 없었는데요. 명도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어려워, 명도가. 명도 쉽다니까. 아니 무섭잖아요. 막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건데. 그 사람이 나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명도는 없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건 있어요. 전주에 있었던 물건인데, 남편한테 사기당한 와이프. 낙찰받아서 연락을 해서 갔더니 남편이 이혼을 하는데, 이 집 너한테 줄 테니까 3천만 원만 달라, 막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처갓집에 있는 돈들 다 끌어모아서 줬어. 근데 이 남편이 연락이 안 돼. 와이프는 그 집이 이제 자기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소유주의 전처죠. 근데 대항력은 없는. 대학력이 뭐예요? 그 집에서 안 나갈 수 있는 힘.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남편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대출을 안 갚겠지. 그러면 이제 경매 넘어와. 그래서 경매가 넘어오고 나서 내가 찾아가니까 경매가 된, 이제 무표물이랑 많이 갔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때서야 이제 이게 경매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거지. 대부분 그래요. 경매를 처음 당하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리가 굉장히 늦어진 게, 이제 우표물을 안 받아요. 이 집 남의 집이니까 너 나가라고 이제 알림을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그걸 계고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원래 오래 걸리지 않거든. 근데 여하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협기 받는지 아니면 법원 판사님이 바쁘셨는지 계속 미뤄져서 6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건영, 오늘 명도가 끝나서 그래서 요거 좀 팔아주십사 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요거 지금 보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좀 수리를 해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수리 견적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예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7억 3천 말씀을 해 주셔서, 근데 수리를 해서 수리 가격만큼 해서 한 7억 4천 정도 어떤가 싶어서,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네. 소행님 방금 무슨 통화하신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집들, 낙찰받아 놓은 것들을 하려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이 집들을 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조율을 해서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 저쪽에서는 깎아달라, 난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방금 보고 온 집인데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알던 부동산이니까. 선생님 응. 오늘 명도는 쉬운 편이었죠? 아니, 오늘 명도는 기간이 한 달? 상당히 양호한 케이스? 그럼 이제 요거 언제 파실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수리 좀 하고 수리하는데 한 10일에서 15일? 그 후에 이제 소비자들의 평가를 기다려봐야지. 수리가 그거밖에 안 걸려요? 바쁘게 할 경우 제가 연을 맺고 있는 수리업자는 그 정도 시간 걸리더라고요. 같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혼자 명도하려 그러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도와줄 건데 뭔 걱정이야. 사람이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 근데 그것도 몇 번 해보면 또 적응된다는 게 문제야. 싫은 소리를 잘 하시나요? 절 잘 못해요, 싫은 소리. 마음이 여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거 주고 난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제가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이사비를 더 주더라도 마음 편하게 내보내자, 악수하면서 내보내자라는 주의라서 돈은 더 벌면 되지 뭐. 잘 먹을게요. 여기 낙찰자. 소감이 어떠세요? 우연찮게 낙찰을 잘 받았고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진행이 착착되고 있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수리도 잘하면 순조롭게 매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맛있게 드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 사람이 쏘는 겁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명도는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만 협의하면 되거든. 언제, 얼마. 경제성 생각하셔야 되고 상대방의 배려 어느 정도 해주시면 협의 명도를 언제든지 악수하는 명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하트! 수업 가기 싫다. 저도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명봉은 여기서 마치기로. 재밌었나요? 네. 이렇게 모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포기할까 봐 그래요. 저도 뭐 세상님 같은 경우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뭐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낙찰 받아서 왔는데 집이 별로 이쁘진 않지만 일단 명도 끝난 거 부럽잖아. 네, 부러워요. 이제 돈 회수만 하면 되잖아.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다 잡고 계속 진행을 해보자고. 이 친구는 처음부터 경매 잘했겠어? 난 처음부터 잘했어. 자, 그만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